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실제 사연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연 속 가족들이 겪은 일은 여러분께도 많은 생각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본인은 평생의 노고로 쌓아온 자산을 자녀들과 아내에게 공정히 나누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긴다. 둘째는 술에 취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라며 분노를 토했습니다. 막내는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버렸고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끝까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 왜 이토록 잔인한 폭탄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을까? 유산 분배 과정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민석은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해.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이 회사를 도와왔는데 너는 그동안 뭘 했어?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효도한 것도 우리야. 너는 그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 막내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언장은 분명히 효력이 있었고 DNA 검사 결과도 명확했으니까요. 민석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아버지의 상속자였습니다. 결국 회사 지분의 일부와 현금 자산 중 상당액이 민석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한 핏줄에서 나온 형제들이 서로를 적처럼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며 더 깊이 상처받으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어머니의 한탄이 집안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석이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시면서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미안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회사 지분을 물려주시면서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석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형, 전 모든 상속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랑했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아버지도 그 점을 늘 마음 아파하셨고요. 그분의 남은 생은 가족으로서 지켜봐 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증오 속에서도 민석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욕심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조그만 카페에서 만난 그분은 5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진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이런 상처를 드릴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고 사랑도 진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민석을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아이만큼은 책임져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분도 그 점은 인정하셨고 민석이를 자신의 아들로 여기며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두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고 어느 쪽에게도 완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민석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가족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석과 그의 어머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어려워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도 우리리 남편의 피를 받은 자식이라며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시간은 걸렸지만 점차 민석을 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색한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석은 정말 좋은 형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와 점점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인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고민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 유언장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아픔을 낳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민석의 눈빛 속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그림자조차도 우리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두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어받아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을 낳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전히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석이 저희에게 온 것은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저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